K슈퍼실러입니다. 자, 주식회사 조화의 땅콩 버터 스틱 2열 포장기계의 기반적인 부분 기계를 가져다 놓으시고 최초에 맞춰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기계를 우선 갖다 놓으시면 현장에 수평자가 좀 필요합니다. 수평자를 놓으시고 기계가 자리를 잡으면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캐스터를 달아놔서 기계 위치별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위치든 정하는 위치에 테스트를 위해서 정하게 되면 조절바를 내려서 수평을 맞춰 주셔야 돼요. 자, 기계의 실링 부위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수평자를 놓으시고 조절바를 돌려서 기계를 고정을 우선 시켜 주셔야 돼요. 고정을 딱 시켜 주시고 수평을 잡아 주신 다음에 바퀴가 건드리면 돌아갈 수 있게 그 정도까지 살짝 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맞춰 주시고 기계가 흔들리거나 하지 않도록 반드시 고정을 시켜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에어를 연결을 하시고 스위치를 반드시 켜서 기계 뒤쪽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압력계가 올라간 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에어 스위치인데요. 자,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면 자, 이 충격으로 카메라도 흔들린 것처럼 이렇게 바늘이 내려가 있어요. 에어 줄을 연결했다라고 해서 에어가 다 올라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AS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원을 켜시고 온도가 전부 다 올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세팅치, 아래 세팅치만큼 위에 온도가 맞춰져 줘야 돼요. 맞지 않으면, 어느 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가령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보조 탱크 가열이에요. 보조 탱크를 가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겨울도 마찬가지고 여름도 마찬가지고 요 세팅 수치의 현재 온도가 맞아져야 해요. 요것이 안 맞으면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이머전시 버튼이 눌려지지 않았는지, 정면에서 봐서는 표현이 안 돼요. 표시가 반드시 돌려서 빼주시고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또 하나. 자, 이 기계는 지금 원물 이송 펌프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물이 이송된 것이 보조 탱크에 올라가서 반대쪽 부분에 보시면 전극봉이라고 수위 조절 장치 센서가 있어요.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저 끝에 설치되어 있는, 뚜껑에 설치되어 있는 전극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위가 도달을 해야 돼요. 내용물이 올라가서 85리터 정도의 내용물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그 센서에 감지가 돼야만, 그래야만 에러가 뜨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필수 부분은 이 필름이 반드시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어져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지가 감지가 돼야 해요. 요 센서의 목지가, 요 센서 사이로 목지가 반드시 지나가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이 돼요. 지금 말씀드린 요 부분은 반드시 도달돼야 기계가 동작이 됩니다. 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기계는 계속해서 경보가 발령이 되고 복구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또 이 문
여기 센서 하나, 여기 센서 하나,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자, 이런 부분들. 자, 이게 닫아져서 센서가 동작이 돼서 이렇게 불이 들어와줘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대부분들은 작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 하나씩 둘씩은 빼먹어요. 그러면서 기계가 죽어도 안 되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계를 쓰시면서 익숙해지기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더 좋겠죠. 다 온도 도달됐고요. 이렇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실링 부분이 세로 부분, 가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신경을 쓰겠지만 이 부분을 안 쓴다는 거죠. 보조 탱크 저 위에 있는 가열 부분은 실온으로 지금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내려서 굳이 가열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보조 탱크 높이가 전체가 2700 정도가 돼요. 높이가. 근데 이 보조 탱크 잭킷에 들어가는 그 히터가 가열되는 부분이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그 수위가 적어도 이 온도감 센서, 여기 보시면 온도감 센서 양쪽 두 개가 히터예요. 요거 이렇게 히터인데 이거 손가락 좀 가져오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재킷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U자형으로 가운데 부분에 원물이 들어가고요. 이 가운데 원물은 자, 여기 이 탱크 가운데 이 부분에 U자에 85리터 정도의 원물이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이 부분에 33리터 정도의 가득 채우면 저기까지 보시면 요 바깥에 있는 수위, 여기 수위 레벨 표시가 있지요. 저 부분은 여기 재킷에 들어가는 그 열매 체유나 물, 자, 여기다 물을 채우고 히터로 가열을 하면 한 6, 70도 정도까지 최대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가열을 할 때 열매 체유라는 기름을 넣고 가열을 하시게 되면 거의 90도에서 100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지금은 물을 채워놨고요. 여기에 재킷에. 그리고 채우는 곳은 저 자리예요. 저기가 조금 좀 뭐랄까 좀 불편해요. 근데 한 번만 채우고 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이쪽으로 오시면 수위가 이렇게 표현이 여기가 돼요. 수위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만큼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만큼 채워주시는 게 좋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재킷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은 보온 재킷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배출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빼버리는 거예요. U자형 보온 재킷에 내용물을 열매체유나 맹물을 저쪽으로 채워서 이것이 빠지는 거는 여기 이렇게 밸브를 내려서 만들어 놨어요. 이 밸브 부분은 잘 안 쓰는 거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다 꼭 장착을 해 놨으니까 알고 여셔야 되겠죠. 그냥 쑥 열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달려져 있는 게 요게 이제 좀 궁금하실 텐데요. 요건 뭐냐면 저 안에 요렇게 내려가는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항시 공기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보시면 스피드 컨트롤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걸 열게 되면 저쪽으로 해서 공기가 일정 부분 계속해서 바람이 나가서 뽀글뽀글 이제 공기를 주입하게 돼요. 그건 왜 하냐면 이 보조 탱크 안에 순환이 잘 돼서 고루 덮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좀 넓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공기를 집어넣어서 공기가 계속 끌어오르면서 이제 순환이 될 수 있는 것을 돕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레귤레이터가 또 하나가 있고, 아랫부분 메인 레귤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작은 레귤레이터가 있어요. 요거는 별도의 나린기와 그 앞에서 딴 이렇게 보온 재킷에 공기를 넣어주는, 잘 고루 데펴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원물을 집어넣는 펌프에서 연결되는 원물을 투입하는 부분이고요. 왼쪽 이건 바꿔 쓰셔도 돼요. 문제 없어요. 예.
보시면 여기와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왜 두 개냐라고 하시면 글쎄요, 뭐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원하시는 대로. 자, 이게 두 개가 하나는 CIP 용도로 청소용, 빛이 반짝거려. 청소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바꾸셔도 되고 그건 편한 대로 연결해서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속에 있는 밸브는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물의 이제 수위를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원물이, 자, 원물 이송 펌프는 에어 컴프레셔로 제어가 돼요. 이 에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에어가 동작되면서 시끄러우니까 소음기가 여기 대형으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기계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요거 열어봐 주시면 안쪽에 여기에 보시면 요 뒤쪽으로 벽에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 얘가 펌프 이렇게 뒤쪽으로 빠져서 이 이송 펌프를 동작시킬 수 있는 에어가 연결이 되게 돼 있고 기계가 제어를 합니다. 그 제어는 저 위쪽에 수위 조절 센서에 의해서 높이가 감지가 되면서 이걸 동작을 시켜요. 자, 그래서 아랫부분은 원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밀어주면 이렇게 원물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물이 올라가 다 사용을 하시고 끝나면 청소를 하시게 되는데, 청소를 하실 때는 이 지금 부분에 보시면 U자형 탱크 밑에 하나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하나 두 개가 밑에 실린더로 연결해서 충진이 이렇게 돼서 포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실린더와 연결된 부분에 이 축과 이 축 보시면 얘는 없지만 얘는 있어요. 이거는 원물을 배출을 하는, 자, 여기에 남은 원물을 배출을 이렇게 해서 원물을 이렇게 배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물 배출이 끝나고 나면 이 탱크를 일부 청소를 할 때도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청소를 하고 세척하고 빼내서 이거 그냥 흘려서 밸브를 열어 다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빼고 나서 여기에 남은 거, 이만큼의 실린더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은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백을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백을 만들어 주고 이쪽으로 빼시거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요게 시링을 하지 말고 백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길게. 그리고서 청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부분을 쑥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저것도. 자, CIP라고 하는 부분을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저것도 빼고 일단 이쪽으로도 청소 기능을 여기에 세척을 다 하고 위쪽을 뺀 다음에 일정 부분 남은 부분을 가지고 이쪽으로 CIP 기능으로 해서 빼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의 안에도 청소를 하기가 원래는 해야 돼요. 뜯어서 이대로 보시고 뜯어서 뽑아서. 근데 아마도 이걸 뜯게 되면 제자리에다가 조립하시기가 좀 어려울 건데요. 근데 한 번씩 뜯어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노즐 속을 CIP로 액만 흘린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질 않아요. 표시를 해놓고 제 위치를, 그래서 뜯으실 거면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 뜯으시게 될 거예요. 매직이나 뭐로 항상 같은 자리에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 파이프의 그 에어 배선 부분들도 위아래 체크를 좀 해 놓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시면 원물이 지금도 여기까지 차 있는데 이거를 빼서 여기에 배관을 그대로 연결해서 밖으로 여기에 있는 부분들도 세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는 부분도 세척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원물을 최대한 제거하고, 그래서 원물을 제거한 다음에 내부에 있는 실린더에 있는 내부에 있는 걸 세척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때는 방법 없어요. 여기까지 다 뜯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뜯어야 그 청소가 가능해요. 이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방법이 없어요. 주기적으로 이 부분은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보자면
위쪽에서 보자면 전부 다 이렇게 분해를 하게 돼 있어요. 카플링으로 다 조여져 있는데, 여기 이 부분, 탱크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볼트가 조여져 있어요. 여기 하나, 둘, 반대쪽에 하나, 둘. 그래서 이 탱크를 떼려면 그거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런 배선들 하나, 이거 이렇게, 요거 둘,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 저 가운데 클램프 하나, 둘, 그거 빼면 떨어져요. 물론 떨어지는데, 요 부분 청소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CIP를 하신다고 해도 반드시 뜯어서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은 이제 요 부분 손잡이가 있어요. 요 부분은 여기 살짝 풀어서 요걸 돌리시게 되면은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충진양 조절을 하고 나면 정확하게 맞는다라고 하면 테스트를 거친 후에 볼트를 반드시 조여서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바로 올라옵니다. 자, 100m인데 사실상 100m도 뭐 순식간에 따라 올려야 됩니다. 이제는 전국봉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봉을 공장할 수 있도록. 자, 이제는 이제 이 전국봉이 동작이 돼서 멈추게 되고, 저 통이 지금 보면 순식간에 1분도 안 돼가지고 다 퍼올렸어요. 자, 일단 여기 커팅 부분에 여기 그 라운드 커팅 부분이고, 그 옆에 밑에 보시면 요 부분이 이제 이지컷 칼날이 고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 그러면 요렇게 아래로 들어가서 요렇게 깎고로 올려다 보면, 자, 이쪽에서 요렇게 봐야, 자, 요 부분, 그 부분의 칼날을 조절을 해서 이지컷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진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 솔레노이드 발브 메인이 있고, 이게 순서대로 하나씩 눌러보면 되지만, 요게 맨 밑에 커팅, 그 다음에 그 옆에 커팅 옆에 잡아주는 거 뭐 순서대로 살짝씩만 동작시켜 보면은 요걸 눌러서, 요거는 이제 이성 펌프용, 액이성 펌프용, 여기 스피드 컨트롤과 함께 동작이 되는, 저쪽에 있는 것은 나린기랑 기타 그쪽에 있는 발브들이에요. 저기 있는 것들. 예.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에 있는 것들, 이쪽에 또 3개가 있는데, 이 3개는 솔레노이드 발브가 연결이 되어 있고, 저 뒤에도 또 하나가 있어요. 저거 저 속에 거 초점은 좀 안 맞는데, 아이고, 끝까지 안 보이네. 하여튼 저거에 대한 부분은, 자, 이거 한 번만 올려볼래요? 한 번만 저거 동작을 좀 시켜서 살짝 확인을 좀 해주세요. 오케이. 저걸 좀 눌러봐 줄 수 있을까? 여기 요 안쪽에 있는 거. 자, 이거 정의를 좀 하자고, 우리가 보고. 영상 여기에 있으니까. 자, 여기 좌측에 있는 것은 이제, 요거 아까 얘기했듯이 퍼올리는 장치. 그 다음에, 요거 맨 밑에, 손 치워요? 요거 맨 밑에. 첫 번째서부터, 뭐 하죠? 커버. 조심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지컷이 아니라 라운드 컷. 그 다음에, 요거는, 바람, 요 위에, 요 식혀주는 쿨링. 그 다음에, 세 번째.
실링, 가로 실링. 그다음에 요 네 번째는 요 밑에 요거 지금 요거 밀어주는 장치예요. 커팅을 하기 위해서 살짝 밀어주는 거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세로 실링이에요. 세로 실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들어가서 저 안에 세 개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그것이 뭔가 움직이나 봐요. 실린더예요. 좌측 실린더. 실린더의 다시요. 3웨이 밸브. 네, 맞아요. 3웨이 밸브. 그 다음에 요거는 피스톤 충진. 다시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린기. 우측 거, 왼쪽 거. 우측 실린더. 실린더가 두 개가 나눠져 네, 있구나. 네. 요거는 동시에 요거 3웨이 밸브 양쪽이 열리고, 첫 다시 번째 해봐요. 그거는 좌측. 좌측 뭐예요 이게? 좌측 실린더. 좌측 충진. 네, 세 개 중에 첫 번째 게 3웨이 좌측. 앞쪽에서 봤을 때 3웨이 밸브 좌측? 네. 3웨이 밸브는 동시에 움직일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만. 하나만 좌측 3웨이 밸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피스톤. 피스톤은 어떤 거? 다 해봐요. 둘 다 움직이지 우측 않아? 거예요. 우측 것만. 우측 것만? 네, 우측 것만. 와, 골 때리네. 어쨌든. 해보세요. 맞아요. 우측. 그 다음에 맨 끝에 거. 그거는 우측 3웨이 밸브. 그러면 실링은 또 하나의 저거는 어디에 있어? 충. 아까 그거 다시 해보세요. 피스톤 다시 해보래요. 피스톤. 피스톤 두 개가 한꺼번에 움직일 거예요, 분명히. 같이 움직이죠? 네? 하나만 움직였잖아요, 지금. 얘 안 움직였는데? 그거 안 움직였다고? 네, 안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저 맨 끝에 거 확인할게요. 이제 맨 끝에 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난 이쪽이 안 움직인다 그래서. 맨 끝에 거 확인. 뭐 움직여요? 우측. 그거 좌측, 그거 맞아요. 같이. 저 하나 빠져있는 또 다른 한 개가 그 실린더에 따로 분리되어 있는. 충진기가 분리돼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오른쪽 거, 왼쪽 거. 저 뒤에 한쪽에 따로 있는 저 것이 뒤에 있는 게 왼쪽 거. 저 맨 뒤에 마지막에 했던 것이 이 왼쪽 거. 여기서 왼쪽 피스톤. 왼쪽 피스톤. 그 다음에 여기서 세 개 중에 중간에 있는 것이 오른쪽 피스톤. 저 뒤쪽에 세 번째 있는 것이 우측 3웨이. 우측. 우측 3웨이 밸브.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앞쪽 3웨이 밸브. 여기 순서대로 솔레노이드 밸브가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이 도면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거에 따른 동작이 안 될 때 체크할 수 있게. 나린기는 개별적으로 나린기에서 따로 움직이니까 나린기 밸브가 닫을까요? 그렇게 움직인다고 기억해야 돼. 이제 마지막 이제 청소해야 될 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제 영상이에요. 일단은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분이 실링바 청소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원을 꺼줄게요. 실링바 청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로 실링바랑 가로 실링바 청소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안쪽에 보면은 실링바가 두 개가 있어요. 양쪽으로. 이 부분은 항상 깨끗하셔야 됩니다. 안 깨끗하면 이물질이 상품에도 묻지만 접착도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청결해 주셔야 돼요. 여기 부분하고 여기 이제 테프론 코팅 있는데 이쪽 부분하고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이물질들이 필름의 이물질들이 이렇게 조금씩은 생깁니다. 요 위에도 보시면은 이물질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 이물질들이 실링바에 붙게 되면은 딱딱하게 굳어요. 나중에 열이 식으면.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에어로 좀 불어주시거나 진공청소기 같은 거 살짝 대셔가지고 찌꺼기 같은 거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링바는 항상 깨끗한 융에다가 물 같은 거 적셔가지고 한번 작업이 끝나면 아직 뜨겁겠죠? 뜨거운 데다가 물 묻혀주신 다음에 신추솔, 금색으로 된 신추솔로 해서 살짝 닦아. 너무 세게 하면 또 실링바에 기스가 나기 때문에 살살 결에 따라서 닦아주시면 되고요. 1차적으로 실링바는 매일 조금이라도 뭔가 흘렸다 그러면 바로바로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1차로 세로 실링바 청소해 주시고,
2차로 가로 실링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에 요 이제 주름진 자국을 만드는 실링바가 저쪽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깨끗한 중에 물 묻히셔서 물 묻히신 다음에 보글보글 끓을 때 신추술로 꼭 닦아 주셔야 돼요. 여기 부분 자체도 나중에 필름 잔해 같은 거나 아니면 원물 같은 거 묻어 가지고 탁탁하게 굳게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실링부이 깨끗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요거는 항상 체크하셔서 청소를 해 주셔야 돼요. 제일 가장 기본적인 청소기 때문에 실링부 청소는 매일 해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신 다음에는 저희가 모든 곳이 다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에어 같은 경우도 위에 검정색, 파란색 위치 바뀌지 않도록 미리 사진 찍어서 확인하시고 에어 빼신 다음에 다 빼시고 여기도 빼시고 안쪽에 보시면은 너트가 있어요. 너트에서 하면 이 봉이 다 빠집니다. 이 봉 빠져서 청소하셔야 돼요. 빼가지고 대신에 이 위치 자체가 봉 위치 자체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이펜이나 매직으로 해서 표시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게끔 이게 위치 자체가 좀 틀려져 버리면 나중에 양이 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 꼭 해 주셔야 돼요. 꼭 해 주시고 청소하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원위치 하면서 꽂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얘는 빼서 청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에 다 청소가 가능하게 분리하게끔 다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탱크하고 연결되는 부분 다 분리 가능하시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분리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분리. 여기도 보시면은 다 분리가 다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 띄어서 청소해 주셔야 돼요. 청소해 주시고 이제 실린더 청소는 매일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정기적으로는 해 주셔야 됩니다. 저기도 원물에 잔해물들이 껴요. 그럴 때는 이 탱크를 빼셔야 돼요. 들어 올리셔야 되는데 탱크는 여기에 볼트가 있어요. 볼트 두 개 양쪽 다 제거하시고요. 두 분이 올라가셔가지고 들어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안에 보면은 봉 자체가 여기도 또 푸르는 데가 있어요. 여기 다 제거하시고요. 제거하시고 탱크를 올려놓으시면은 요거 풀르시고 요것도 풀르시고 해서 안에까지 다 청소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다 풀르고 하면 빠지거든요. 저 안쪽에 간을 풀으면 그것까지 다 청소를 해 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그 십자 드라이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탱크를 분리하실 때는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끊어져 버린 쪽에서는. 이쪽에 보시면은 요거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요 두 선이에요. 두 선. 사진 찍어 놓으시고 요거대로 해서 다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두 선이에요. 두 선 빼셔야 되고 얘도 분리가 가능하세요. 얘도 빼셔야 되고 해서 탱크 드러내신 다음에 청소를 하셔야 돼요. 탱크가 무겁고 좀 하기 때문에 주 단위로 하시던가 뭐 날짜 정해서 반나절로 청소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씩 드러내셔 탱크 청소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분리하신 다음에 청소하신 다음에 다시 체결하시고 다시 끼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시 끼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청소하실 때 열매 체어가 들어있으면은 무겁기 때문에 빼셔야 돼요. 이것도 물을 빼셔야 되는데 요거 열면 빠집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열면은 안에 있는 열매 체어나 물 그게 다 빠집니다. 이쪽 호수로 해서 아까 원물 빼듯이 다 빼주셔야 돼요. 저것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온도를 자켓 온도를 여쭤봤던 거예요. 너무 높지 않으면 열매 체어보다는 그냥 물로 해서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로 해보시고 열이 좀 들어올라간다 그러면 열매 체어로 바꿔주시고 열매 체어는 청소할 때 빼셨다가 다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거 그대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열매 체어를 안 바꾸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뺐다가 다시 집어넣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열매채우나 물 집어넣는 거는 저 위에 깔때기 저쪽으로 해서 집어넣으시면 되시고요. 요거 할 때 요것도 빼셔야 돼요. 예, 요것도 빼셔야지 통이 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될 게 에어선, 배선, 그 다음에 이쪽에 배선 3개를 다 분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호스도 다 빼셔야겠지. 안에 거 다 빼고. 예,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은 청소도 다 끝났네요. 예. 이렇게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